조선시대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한 왕은 누구일까요? 피해 숙청을 단행한 태종도 광기에 휘말린 폭군 연산군도 아니었습니다. 그 잔혹한 기록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 그는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 제2 32년 동안 처형된 인원만 무려 400여 명. 매달 누군가의 목이 베어나갔고 세종의 결제 서류 위에는 사형을 집행하라는 붉은 낙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가엾게 여겨 글자까지 만들어준 그가 왜 정작 그 백성들의 목숨을 끊는 데는 그토록 단호했을까요? 이것은 32년이라는 긴 제2기간이 만들어낸 통계의 착시일까요? 아니면 법과 질서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성군의 또 다른 집착이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세종의 차가운 뒷모습, 성군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가장 잔혹한 통계의 진실. 오늘 조선안가에서는 세종대왕이 왜 조선 최고의 사형 집행관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의 임금 중 가장 위대한 성군을 한 분 꼽으라면 주저없이 세종대왕의 이름을 떠올리실 겁니다.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의 삶에 빛을 선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력을 드높였으며 문화와 예술을 꽃피워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했던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지혜롭고 온화한 군주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 뒤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까요? 역사 속 기록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분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했던, 즉 가장 많은 생명을 거두어간 왕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아꼈던 성군 세종대왕의 이미지와 그 누구보다 단호하게 죽음의 판결을 내렸던 냉철한 통치자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도 너무나 거대한 간극을 가지고 있죠. 과연 무엇이 우리가 아는 성군의 이미지를 가진 그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생명을 거두어들이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폭군이나 냉혈한 군주였을 리는 만무할 터, 이 역설적인 진실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종대왕의 깊은 고뇌와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택의 역사가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왜 세종은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해야만 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진정한 리더십의 무게와 정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군의 의미는 포용과 자비로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통해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엄격한 법 집행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말이죠. 세종대왕의 통치 기간 동안 조선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고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의 안녕을 위협하는 강력범 죄들부터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반역의 움직임, 그리고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이르기까지 왕의 판단이 곧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세종대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마음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의 사법 철학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혼란에 빠진 조선을 바로 세우고 다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선장이 되어 때로는 가혹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그의 고독한 책임감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성군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어쩌면 더욱 인간적이고 비장한 세종대왕의 진짜 얼굴을 만나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조선의 미래를 좌우하는 무거운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생생하게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세종대왕의 통치는 조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죠. 백성을 위한 애민정책을 펼친 이상적인 성군으로 기억됩니다. 농업기술을 혁신하고 유료체계를 개선한 위대한 군주였으니까요. 문화예술을 꽃피운 현명한 왕으로 백성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려 밤낮으로 고심했던 진정 사랑했던 왕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온화하고 자애로운 성군의 이미지 뒤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그 어떤 왕보다도 많은 수의 사형을 직접 집행했던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는 깊은 의아함을 던집니다. 백성을 아끼던 왕이 가장 많은 생명을 거두어들였다는 역설은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세종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한 왕이라는 기록 사이의 간극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조선의 사법제도는 유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했지만 실제 사회는 복잡한 갈등과 혼란으로 가득했죠. 왕의 판단이 고법의 집행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했던 시대적 배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단호한 결정을 이끌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세종대왕이 그토록 많은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사법적 원칙과 통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는 결코 무자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형은 신중해야 한다. 는 확고한 원칙을 평생 고수했죠. 생명을 다루는 일에 엄격했습니다.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며 사형수의 판결에는 늘 깊은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 따랐다는 기록들이 이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국가의 기강 확립과 사회 안정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려면 법과 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죠. 단순히 형벌을 내리는 것을 넘어 죄의 경중을 꼼꼼히 따지고 여러 차례 재심을 거듭하며 심지어 직접 판결에 개입하는 등 그의 치밀함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오직 정의로운 법 집행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였을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어진 역설적인 사회상도 빼놓을 수 없죠. 폭력과 무질서가 만연한 시대에 소수의 악행이 다수의 선량한 백성 삶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강력한 법의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백성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그의 굳건한 의지는 때로는 냉철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통치자의 고독한 고뇌였을 겁니다. 이러한 그의 굳건한 의지는 과연 어떤 시대적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빛을 발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애로운 성군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때로는 냉철하고 단호하게 법의 칼날을 휘둘러야만 했던 피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실상은 각종 범죄와 사회 혼란의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특히 백성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범죄들은 왕의 가장 큰 근심거리 중 하나였죠. 강도와 살인, 약탈 같은 흉악한 범죄들이 도처에서 들끓으면서 평범한 백성들은 생업은커녕 당장 내일의 안전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애써 일군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종대왕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법의 칼날을 들어야만 했죠. 죄 없는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의 싹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그를 움직였을 겁니다. 단순히 몇몇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죄나 대규모 밀란 역시 그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대규모의 혼란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뿐 아니라 어렵게 쌓아올린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국가적 위협 앞에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더 큰 혼란과 희생을 미리 막아내려 했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모든 백성의 안녕을 위한 통치자로서의 궁극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단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관료들이 오히려 그들의 고혈을 짜내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한들 제대로 설리만무하겠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탐관오리들의 비리에도 추상 같은 엄정함으로 대응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등한시하고 국고를 좀먹던 관리들에게 내려진 가차없는 처벌은 왕실과 정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관료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예의일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밤낮 없이 노력했죠. 이러한 단호한 법 집행은 결코 세종대왕이 냉혹하거나 잔인한 군주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는 무거운 고뇌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는 형벌을 즐겨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막고 다수의 선량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의 엄정함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법 집행을 통해 사회의 근간을 다지고 모든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터전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죠. 이는 위대한 성군이 감당해야 했던 통치자로서의 고독하고 무거운 책임감 그 자체였을 겁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그토록 단호하게 사형을 집행하며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백성의 안녕과 국가의 기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성군의 모습 뒤편에는 때로는 냉철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통치자의 고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사법적 엄정함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백성을 지켜내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그에게 있어 법은 단순한 처벌 도구가 아니라 국가를 안정시키고 모든 백성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역설적인 면모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성군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온화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두의 행복과 더 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가장 어렵고 고독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용기와 책임감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위대한 성군이 감당해야 했던 통치자로서의 고독하고 무거운 책임감,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또 다른 위대함이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의 숨겨진 면모일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고독하고 무거운 책임감은 단순히 마음속 깊은 고뇌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감은 혼란스러운 조선의 현실 속에서 백성의 안녕과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이고 때로는 가혹할 만큼 단호한 법 집행으로 발현되었죠. 그는 통치자로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건국 초기라 사회 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했고 백성들의 삶은 크고 작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도처에서 사회 질서를 흔드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죠. 세종대왕의 시대에도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 그리고 관료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부정부패 등 다양한 형태의 중대범죄들이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선 사회의 안정과 백성의 평안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셈이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위협에 주저없이 법의 엄정한 칼날을 들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처벌은 결코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무질서의 확산을 막고 다수의 선량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중대한 범죄들을 묵인했다면 조선 사회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을 겁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는 조선의 미래와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으니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었던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의 사법 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가뭄이나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밀란을 일으키려 할 때 세종대왕은 단호한 법 집행을 통해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었죠.
법 집행 이후 혼란했던 저작거리에 다시 활기가 돌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은 그가 추구했던 엄정한 정의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을 겁니다. 한편 국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세종대왕은 추상 같은 엄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관리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에게 국가의 법과 질서가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형조의 문서고에는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 기록들이 빼곡히 쌓여갔습니다. 그 기록들은 단순히 처벌의 역사가 아니라 국가의 질서와 백성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낸 통치자의 헌신과 고뇌가 담긴 증거였던 겁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통치자로서의 고독한 자리에서 법을 통해 백성을 사랑하는 역설적인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법적 엄정함은 일부 백성에게는 두려움으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약한 백성들이 강자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 전체가 무질서의 늪에 빠져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려는 깊고 뜨거운 애민 정신이 담겨 있었죠. 그에게 있어 법은 단순한 처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을 잠재우고 국가를 안정시키며 모든 백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방패이자 굳건한 토대였던 겁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이토록 단호한 법 집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백성의 안녕과 국가의 기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온화하고 자애로운 성군으로 기억하는 그의 모습 뒤편에는 때로는 냉철하고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통치자의 고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사법적 엄정함은 단순히 죄인을 응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백성을 지켜내려는 사랑의 또 다른, 그리고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역설적인 면모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성군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온화함과 너그러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두의 행복과 더 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가장 어렵고 고독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용기와 책임감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진정한 위대함이란 때로는 대중의 환호보다 더 큰 고독과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그토록 단호한 법 집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 즉 안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기강이라는 두 가지 절대적인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사법적 엄정함은 단순히 죄를 벌하는 차원을 넘어섰죠. 그것은 혼란 속에서 백성을 지켜내기 위한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비장한 형태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법은 그에게 단순한 처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안정을 굳건히 하고 모든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나아가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방패이자 흔들림 없는 토대였던 것이죠. 마치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어야만 하는 액과 의사의 고뇌와도 같았다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온화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기억하는 성군 세종의 이면에는 때로는 냉철하고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한 통치자의 고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리더십은 백성을 위한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용기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성군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너그러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모두의 행복과 더 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가장 어렵고 고독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책임감까지 아우르는 것임을 말이죠. 대중의 환호보다는 때때로 고독한 침묵 속에서 더 큰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의 본질이었다는 사실을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종대왕의 이 역설적인 면모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의와 리더십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현대사회에서 세종의 사례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선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언제나 대중의 박수와 환호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죠.
때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의 무거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비로소 공동체를 진정한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보다는 모두를 위해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바로 리더의 덕목임을 역설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종대왕을 위대한 발명과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왕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비단 그런 창조적인 업적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확립하여 백성을 지켜낸, 때로는 냉엄한 정의의 칼날을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비장한 결단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의 통치 철학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 인물의 전체적인 면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명했지만 동시에 그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무질서와 불의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법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의 정의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질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이면에는 언제나 흥미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 뒤에 감춰진 새로운 이야기를 탐험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죠. 그가 휘둘렀던 법의 칼날이 결국은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종대왕의 진정한 위대함을 온전히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